안녕하세요, 김엔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띠부입니다. 그림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원래 초등학교 때 좋아했는데 따로 배운 적은 없고 2019년도에 평생학습관 가가지고 시작을 했죠. 평생학습관에서 그린 네. 색연필화? 처음 그린 그림들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 전에 연습한 게 있어요. 이제 밑그림 정도 연습을 하다가 색연필로 야생화 그리기 수업이었거든요. 귀여운 네. 캐릭터들하고 이모티콘도 있네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귀여운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오지큐에 낸 거. 네, 맞아요. 이 캐릭터 이름이 연두엽이었나? 아니, 따람이에요. 따람이. 아, 따람이. 네네네. 상담 때 그림들을 들고 오셔가지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좀 마음에 안 드셨다고. 선생님 로봇인 줄 알았거든요. 말투에서 묻어나오는 분위기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좀 드라이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제가 겪어봤던 사람의 그 어떤 스타일과는 좀 달라서 조금 거리를 많이 느껴졌죠.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구나. 아, 그러셨구나. 어이없네. 블로그도 하시나 봐요. 그림 기록용으로도 이제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었죠. 이 캐릭터가 연두엽이었나? 따람이라고 그러고. 따람이가. 네. 이때는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학원 다니기 전이기도 해서 디테일이 어디가 떨어지는지 모르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캐릭터는 이미 완결성이 있어 보이고 이 색연필 그림 보면 네. 부분적으로 완성해가는 느낌이 있어요. 원본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고 기술이 괜찮으니 이론을 좀 익혀보자 라고 했던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런데 로봇 같다고? AI랑 상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네. 색은 잘 분할돼 있는데 이제는 좀 보이실 거예요. 입체감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게 맞아요. 이런 부분을 많이 채웠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들어갔는데 네. 네. 다니신 지 1년 6개월이 됐네요. 아, 1년 6개월이구나. 처음에 한 2회씩 나오시다가 네네. 중간에 1회씩 나왔었죠. 맞아요. 22년 3월에 몇 연습부터 했었고 6년째 연습했었고 6년째 목표는 전체 그리는 계획을 설정했던 거고 표현은 계속 뒤로 미루는 수업을 했어요. 네. 그라데이션 연습했었고 네. 저희는 그라데이션 칸 쳐서 하지 않습니다. 구에서 좀 어려웠죠. 울었죠. 아 맞다. 화실에서 아예 대놓고 울어버렸던 기억이 나. 진짜로 나 혼자 어깨를 들썩이고 있어가지고 뭐 재밌는 것보다 했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 운 사람은 처음이거든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팩트 폭력을 하시면 좀 마음이 그러네요. 평소처럼 욕하셔도 되는데 저도 울어본 경험이 있어서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내 기대치가 더 높고 기초도형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기초를 내가 못한다? 운다. 연결되니까 네, 물개를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도형을 끝내고 바로 들어가기 어려운 소재예요. 보통은 매끈한 소재 진행하는데 표현 요소가 많아요. 구에서 울어 제꼈기 때문에 손재주가 좋다 보니 표현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소재를 들어갔습니다. 귀여운 동물로 시작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물개를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앞에 말한 게 뭐가 되나? 그러네요. 이걸 진짜 제가 그릴 수 있나요? 라고 처음에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는 어떤 순서를 이제 알려주셨고 표현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던 시간들이었는데 잘 나왔던 것 같아요. 표현력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밑작업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었고요. 리트리버. 귀여워서 좋았어요. 잘 그렸다라기보다는 그냥 귀엽다. 계속 표현이 먼저 올라가는 습관을 네. 뒤로 미루느라 네.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세 번째, 라마. 아, 라마도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꾸 저한테 침을 뱉어가지고 제가 라마를 드렸었고 곱슬터를 가진 소재였기 때문에 네. 계속 눈을 현혹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네. 그 요소를 뒤로 미루면서 구조를 먼저 살리는 연습을 네.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좀 섬세하고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그 순서를 밀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설득이 좀 되셨나요? 잘 됐어요. 설득. 많이 적용하려고 하는 편이고. 왜 째려보세요. 펄을 그룹으로 묶으면서 펄이 어떻게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지 원리를 쫓아서 들어갔던 경험이었고 네 번째 하마입니다. 가죽 질감으로 넘어왔는데 어두운 톤을 만들고 착색시키는 것까지 굉장히 고생을 했었고 기억 안 나는 표정 힘맞네. 이때부터 더 재밌었거든요. 선생님은 학생이 잘 모르시나 봐요. 전 하마부터 진짜 재밌었는데. 잠깐 나가서 합 좀 맞추고 대비가 강한 소재들은 원래 어렵진 않아요.
눈, 네. 코, 네. 뭐 발, 먼저 보이는 부분들에서 표현이 네. 굉장히 부드럽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라인으로 강하게 표현되던 방식들을 많이 제거한 상황이죠. 네.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나가는 습관들이 아마 후반부까지 계속 괴롭힐 거예요. 재료를 바꿔도 있을 거고 맞아요. 왜 바꿔야 되는지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죠. 네네. 왜였죠? 글쎄요. 세수 좀 하고 와. 6번째, 네. 자화상. 비늘 질감인데 가죽하고 조금 다른 게 규칙성이 있어요. 규칙성에 현혹되지 않고 밑작업을 탄탄히 해서 올라가는 방식을 선택했고 면 처리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네. 왜 강조했었죠? 대비가 뚜렷해 보이라고 아닌가요? 빛을 못 받을수록 더 매끈한 면이 존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 표정. 녹화 길어지겠네. 복잡한 소재로 들어오니까 네. 선처리 되는 부분이 또 생기고 있어요.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네. 표현들인데 네. 정리는 묘사다가 아니라 점점 구조가 작아졌을 때 생기는 질감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정정을 했었어요. 이론이 실기로 연결되려면 계속 생각하면서 적용을 여러 번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상태고 맞아요. 표현력은 충분히 갖춰지고 있으니까 물론 더 늘려야 돼요. 다시 그린다면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각상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표현이 계속 선으로 연결되는 걸 보고 구조가 복잡한 걸 드렸는데 네. 구조를 정리할 때 실루엣의 외곽선이 존재해요. 하마머리는 어떻게 그려야 될지 아예 감이 안 왔었어요. 어려운 대상을 한 번씩 접할 때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런 기법을 생각해내 가면서 적용을 하는 게 학생 입장으로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력은 하기는 했으나 기법이요? 기법? 뭐라 그래야 되지? 이론. 이론을 적용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은 하고는 있죠. 제가 설명드리고 뒤돌아서면 다시 조금 마음대로 그리고 몰라서 힘들게 그렸던 부분인 거지 막 고집스럽게 그림을 제 스타일대로 적용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언제 날 잡고 네. 재촬영하시죠. 그래요. 진짜. 소재 자체가 보여주는 면이 확실하다 보니까 이대로 흘러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표현의 양이 있어서 명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비슷하게 설정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도 소묘 경력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잘 그렸다고 할 수 있고요. 인물입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 첫 인물작이자 마지막 인물작이 되었네요. 네. 워낙 하고 싶은 게 많으셔가지고 재료를 변경했는데 앞에 먼저 보이는 머리카락하고 멀어지는 머리카락 표현 강도가 또 살짝 비슷하고 꼼꼼하게 여러 부분이 표현되어 있는데 강도 조절이 많이 필요해요. 초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 소묘가 체험 형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경험으로 남으려면 배웠던 것들에 대한 이론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처음에는 정리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네, 맞아요. 현재도 유지되고 있죠? 네. 거짓말 하지 마. 심하네. 정리되고 있어요. 아, 정리하고 있었나? 카메라 끄고 가져와봐. 그건 다음번에.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짜임새 있는데 아까 말한 부분이 적용이 덜 돼서 입체감과 사실감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연필로 이 정도 숙련도를 올려낸 거는 칭찬받을 만하고 섬세한 성향과 과감한 성향 5대5로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아직도 너무 섬세해요. 아, 맞아요. 소묘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수채화를 2달 정도 했어요. 처음에는 유화를 할까 하다가 수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성이 쉽잖아요. 뭐 가격 면에서도 경제적이고 하고 그때 가격은 좀 수채화로 그린 그림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죠. 기회를 얻었다고 하면 조금 그럼 어떡할까요? 뭐 어떡할까? 그리고 뭐라 할까요? 어쩔까? 수채화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죠. 그렇지. 제가 2번째 울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니요. 왜요? 두 번째가 아니라 네. 270 물 조절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었어요. 채색하듯이 물감 위주로 들어가면 좀 쉬웠을 텐데 물을 이용해서 번지듯이 정통 수채화로 진행하다 보니까 초보자가 진행하기에는 조금 네. 어려웠어요. 수채화를 너무 하고 싶다고 해서 잠깐 맛보기로 진행을 했었고 맞아요. 아이패드로도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봤고 맞아요. 색도 신경 쓰고 재료도 신경 쓰고 분산되다 보니까 경험 형식으로 넘어갔었고 맞아요. 잘하셨네요.
신기하네요. 선생님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디지털 페인팅 맞아요. 그거 참고하면서 그렸어요. 좀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재료 문제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재료 숙련도 문제였고 네. 이것도 수채화죠. 네, 맞아요. 번지듯이 밑작업을 하고 중첩해서 네. 색상하고 명도를 잡아놓고 닦아가면서 질감 표현을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아크릴로 넘어왔습니다.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유화 느낌도 가능하고 수채화의 채색 기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아크릴을 시작했죠. 구석에서 맨날 네. 울고 방귀 끼고 들썩들썩. 방구를 그럼 몸이 왜 들썩거려? 울어서 그렇겠죠. 거기서 방구가 왜 나오냐고요. 난리를 치니까 아크릴로 변경하자고 했었고 확실히 더 좋아졌어요. 눈물도 쏙 들어가고 맞아요. 아크릴은 아무래도 두껍게 바르면서 중첩으로 표현하는 기법들이 있으니 네. 소묘와도 비슷한 점이 있었고 맞아요. 채도가 네. 좀 높고 네. 밝아요. 채색을 할 때는 네. 색상 때문에 명도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이고 아크릴로 넘어오니까 네. 모양을 또 집중해서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네. 색을 한 번 더 덮어라 라고 주문을 했었죠. 화려하고 예쁜 생선이다 보니까 생선 뭐라 그래야 돼? 동물? 화려한 고기? 그럴 거면 후쿠시마로 가요. 아니 알려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아크릴로 수채화처럼 퍼지게끔 표현을 하면 좀 더 예쁠 수 있겠다 추천을 해주셨는데 또 저만의 방식으로 자꾸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을 저도 계속 도전하고 시험해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결국엔 중첩을 하는 방식으로 그렸던 그림인데 기법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집중해야 되고 네. 만들어가는 과정은 이론 기반이고요. 이론은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근거는 관찰을 통해서 네.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게 기본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잘못 먹었냐? 아니에요. 방금 메모한 거 안 보셨어요, 선생님? 메모를 어디다? 여기요. 메모 다 했잖아요. 주작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다시 해요. 이대로 나갈 거야. 다시 해요. 째려 보세요. 유화로 넘어갑니다. 네. 색상화 만들고 이런 거는 네. 블로그 하시려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공부하려고 색상만 만든 거예요. 시민케 물감을 사셔가지고 네. 발발 떨면서 눈물 한 방울만큼씩 짜서 쓰시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낌없이 잘 사용하고 있죠. 유화 재료를 쭉 설명드리고 네. 밑과정 보여드리고 네. 연습을 하다가 네. 하나를 완성을 시켰죠. 수채화에서 했던 소재를 유화로 한번 해봤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유화는 수정하기가 확실히 쉬워요.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물 조절 잘못했다가는 다시 그려야 되는데 유화는 중첩을 통해서 표현을 계속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색 섞는 거? 네, 거기서 이제 좀 어려웠었죠. 혼색이 어려웠다. 네네. 유화는 직관적이에요. 재료 접근성이 비교적 쉬워요. 또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있네. 미치겠다. 비싸요. 미치. 연습을 끝내고 피망을 한번 그려봤네요. 12가지로 가지고 있거든요. 색깔을 섞는데 이상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빛을 딱 적당히 받는 그 부분을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지금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다 경험치 부족이어서 나오는 상태가 많고 장수를 늘려봐야겠네요. 맞아요. 다음은 할미꽃. 할미꽃 아닌 것 같은데. 무슨 꽃이라고 했죠? 파랑꽃이라고 해요. 꽃 이름 한번 지어보세요. 블루플라워? 이거는 뭐라 그래요? 선생님도 지어보세요. 꽃이 지금 몇 개 있어요? 6개요. 식스 블루 플라워. 안 써본 계열들을 많이 써보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색상 안에서 명도 설정이 조금 덜 돼 있어서 맞아요. 입체감이 네. 떨어지는 과정에서 약간씩은 손 봐드렸는데 네. 마무리할 때는 역시나 네, 모양이 강조되면서 끝났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느낌들이 네. 어떤 심리에서 나오시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항상 어떤 대상을 그려라 라고 하면은 외곽부터 따잖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면처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돼요. 아이패드 드로잉 같은 경우도 테두리가 있는 그림을 또 많이 그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그리는 그림에 적용을 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참고해서 개선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완성하신 거죠? 네, 맞아요. 지금 키우고 계신 고양이 토끼인데 네. 토끼를 그릴 때도 이쪽 얼굴 명암을 네. 처음에 덜 잡아놔가지고 맞아요. 평면처럼 진행이 되다가 네. 후반부쯤에 한번 잡아드리고 네. 위에 모양 잡아서 마무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네. 더 할 수 있다고 봐요. 또 아직은 과정이고 그림적으로 채워질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하실 수 있고 좀 더 완성도를 높여갈 생각이긴 해요. 일하시면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일요일날 네, 맞아요. 이렇게 그림 남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캐릭터를 활용해서 네. 활동을 해보자 네. 했던 게 클래스를 만드는 거였어요. 연띠부라고 제가 붙여줬더니 바로 그날 개명을 하셨죠. 맞습니다. 과정을 알기 쉽게 만들어서 네. 캐릭터를 잘 그릴 수 있게끔 네. 잘 만들었는데 네. 아쉽게도 클래스로 연결되지 못했고 맞아요. 귤강천 있잖아요. 네. 수면이 1m 높아졌더라고요. 제 눈물일 거예요. 아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뭔 소리? 다음에 꼭 네. 다시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ANT 작업실 다니시면서 네. 소묘를 익히고 색을 쓰면서 네. 캐릭터도 질감을 조금씩 바꿔서 표현해보고 있네요. 네, 맞아요. 저와 홍만이를 그렸고 맞아요. 이 그림 어디 있어요? 제 아이패드에 있어요. 드릴까요? 저한테 줬으니까 여기 있겠죠? 왜 물어보셨어요? 뭐라도 말해야지. 여기 보면 네. 형태가 안 맞는데 맞아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리라고 했었어요. 굳이 고칠 필요 없다. 네, 그쵸. 그거는 뒤에 설명드리고 이런 느낌이 참 좋아요. 저도요.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론을 적용한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사실적인 색과 네. 단면 정도만 존재해도 형태로 인식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대화시키면 스타일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이때 이후로 이렇게 잘 안 그리는 것 같은데 멘토리 방법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회귀를 했죠. 테두리가 있는 그림을 그린다거나 딱 이런 정도? 모든 과정은 한두 번에 적용이 안 되는데 거기서 돌아가면 네.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네. 방향을 분리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같이 개발해 나가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하나로 규정 짓지 말고. 네. 이런 그림도 굉장히 귀엽거든요. 네. 원래 그리던 그림체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고 네, 맞아요. 화실 오기 전에 네. 그리신 그림인데 눈, 코, 입 위치들이 자유분방하잖아요. 네. 대칭도 좀 안 맞고 네. 위치도 몰려있는 곳이 많고 네. 이런 게 되게 좋거든요. 이론을 많이 익히다 보면 네. 그 이론에 국한돼 가지고 표현이 딱딱해질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던 감성을 한번 올려보시면 좋고 네. 보통 그림을 배우면 갖고 있는 스타일이나 개성이 사라질 수 있다. 획일적으로 변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무언가 배우면 무조건 갖고 있던 성향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네. 표면적으로는 획일화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네. 그 과정을 넘기면 개성을 극대화해서 하나의 스타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옆에서 실실 웃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밥을 안 먹고 옥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인스타를 개설했고 네, 맞아요. 팔로워가 1000명이나 있네. 네, 감히 선생님한테 비빌 정도는 아니죠. 그 웃음이 마음에 안 든다. 너무 많아서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 들어가서 팔로우도 해주시고 네. 그림들 한번 감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와. 피드가 이쁘게 잘 정리돼 있네. 선생님이 도와주신 덕분이죠. 제가 좀 코치를 해드리긴 했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인데 스티커를 만들고 계세요. 캐릭터를 활용해서 굿즈를 한번 만들어 보시려는 것 같아요. 네, 꿈이 사실 또 문구점 사장님이었거든요. 기회가 되면 일러스트 페어 있잖아요. 나가보고 싶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은 지인들 나눠주려고 만드는 것들이지만 좀 재능을 키워가지고 더 많이 예쁜 걸 만들고 싶어요. 캐릭터는 많이 안정화돼 있으니 네. 양을 좀 더 늘려주시면 네.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것 같고요. 네, 사실 오기 전에는 뭐 이론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형태에 집착을 하게 되고 무조건 테두리가 있는 그림이 그림이다. 약간 이런 편입견이 있었거든요. 선입견. 편견이요. 그 편견과 선입견도 편견과 선입견인지 몰랐던 본능적으로 테두리를 그려서 그림을 그리는 생활을 이제 했었는데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이론을 이제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결과물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현재의 저가 좀 더 좋아요.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웃어?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고 진짜 체계적으로 그림을 잘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실력도 엄청 향상이 됐고 어디 가서 나 그림 이 정도 그린다 자랑할 수 있어요. 친구도 한 명 데리고 오셨죠? 맞아요. 친구도 잘 성장해서 네. GFF부터 찍으면 네. 어떻게 한 명은 이렇게 싸납고 한 명은 순한지 선생님이 피드백을 굉장히 잘해주세요. 바로바로 적용을 시켜서 좀 더 나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고 있고요. 목표가 있다면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업으로요. 아직은 동물이신 거죠? 진화했고요. 개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고 함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혹시 선한 영향력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너무 좋죠. 우리는 여기까지 합시다. 전 너무 선한데 선생님 잠깐만. 선생님은 주체- 악하신가요? 주체가 네. 내가 돼야 되는데 네. 상대방을 향할 경우에 네. 내 이득을 속이고 네. 우리 재촬영할래요? 같이 나락갈래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보는 눈이 예민하고 네. 손기술이 좋고 섬세한 성향이에요. 네. 꼼꼼하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을 이론에 맞게 잘 활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단점은 이론을 활용하려면 많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당장 가서 정리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토끼 밥 주고요. 같이 나락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